자, 이제 인지신고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인지를 보고 국제 출생 신고와 인지 저 뒤에 있는 파트 보고 이제 나머지 뭐 양자, 친양자, 친권에 관한 거 오늘 한번 쭉 강론 쪽에 중요한 부분은 한번 더 끝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등록부 정정에 관한 건데 이 내용을 알아야 재밌게 사례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규정, 조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그죠? 자, 인지신고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57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57조. 57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혼인 외에서 자를 출생했는데 그러면 모자 관계는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부와의 관계는 이렇게 다리가 안 넣어졌죠. 근데 이제 모가 행방불명 됐다. 이랬을 때 이 부가 출생신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 그랬고, 인지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나아진다, 그죠? 다리가 나아진다. 그래서 출생신고는 갑이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출생신고 딱 되면은 병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기재가 된다 그랬죠. 기재가 될 때 어떻게 되죠? 부모란 자해성가본, 부는 기재하고 갑으로 기재하고 모는 불상도 가능하다 그랬고,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알고 있는 을을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고 성은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그죠? 성가본을 따른다.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이 모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추후 보완으로 을 이렇게 불상으로 했을 때 정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비송사건 청구 취지가 을 이름, 주민번호 뭐 이런 걸 기재해 가지고 이 뭐라고 딱 판결문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법원에서 그냥 을이다 라고 안 하고 사실조회 같은 거 합니다. 병원에다가 사실조회 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뭐 엄마들 모가 주사도 많이 맞고 뭐 그 다음에 출생할 때 병원에 인적사항 쓰고 하죠. 그런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모를 특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올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이 있어. 이거 혼인 외지만 혼인 중인 경우가 있다 이거죠. 혼인 중에 출생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친생 추정이 되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한 달 안에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 정정 신청을 하면 이렇게 또 말소가 되죠. 또는 이렇게 출생신고 하려고 그러면 1국민 1호적이어야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병이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전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부가 혼인 외에 자녀에 대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는 그죠? 자기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57조 1항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경찰, 병원 이런데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 처리법 준용한다. 이거는 이제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을 때 비송사건 처리법 준용한다. 여기까지 됐고, 자,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친생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를 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면장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1개월이라는 거. 이 법 조문 문제예요. 그죠? 법 조문 문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혼인 외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외국인과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외자. 그죠? 병이 태어났어요. 여기 인지 및 혼인관계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 사항으로 이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자는, 자, 국적부터 나오죠. 한국 국적 취득한 자이므로, 자, 왜죠? 이렇게 보자관계, 모자관계를 형성되고 한국이죠. 바로 국적이 출생 당시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국적을 취득한다 그랬죠. 국적 취득했어. 그러면은 1국민 1호적이라 그랬죠. 이 호적은 언제 갖는다? 출생신고. 자, 이 출생신고는 누가 하죠? 요 외니까 모가 한다 그죠? 모를 하면은 이 작성이 되죠. 작성이 돼서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부란, 무란, 자. 근데 자는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됐는데, 이 부는 법률상 부라 그랬죠? 근데 법률상 부가 없어. 그러니까 모의 성가본을 따르게 된다. 자, 모의 성가본을 따르게 된다. 성가본을 따르고 부라는 기재할 수 있나요? 아직 법률상 부가 없죠? 부라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 한 게 있다 그랬죠? 부의 성가본을, 부를 알 수 있으면은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이 규정은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더라.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두고, 자, 국적을 취득한 자녀이므로 혼인 외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자는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중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자, 1번 모의 본국법, 2번 자녀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3번 자녀의 상거지소법, 4번 인지 당시 인지자 부족의 본국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나라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인지행위지법 방식에 의해서 인지할 수도 있다. 이게 출생신고하고 좀 다릅니다. 출생신고는 이렇게 하고 1국민 1호적만 된다 그랬죠? 근데 자, 인지는 1국민 1호적 아니더라도 인지는 가능하다. 아까 요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중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를 마치면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출생신고 문제고, 인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죠? 인지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출생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등록부가 작성이 된 다음에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다음에 지금 인지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출생신고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외국인 부가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인지. 지금 동그라미 2번, 3번 지문은 이 인지하는 내용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혼인 외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나중에 혼인한다. 그러면 준정되는 거죠. 준정. 근데 외국인은 준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혼인 중인자로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혼인 중인자가 안 돼요.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인 부와
혼인 외자 사이에 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직 인지를 해야지만 친자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죠? 인지를 해야지만. 자, 외국인 분은 57조에 따른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도 할 수 있고 한국인 부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옛날에 못했거든요. 이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외국인 부도 인지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외국인 부도 바로 인지 안 하고 출생 신고를 원래 뭐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뭐가 행방불명되고 뭐 등등등 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구도를 공부를 하고 지금 객관식 문제를 푸니까 좀 괜찮죠, 그죠? 안 괜찮나요? 그러면 그 구도에 관한 거 여러 번 강의를 들어서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찌개다시 문제인데요. 이거 한 번에 객관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혼인 외자의 인지는 혼인 외자만 하는 거죠, 그죠?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또 혼인했나 준정 안 된다 그랬죠? 준정 안 되기 때문에 혼인 중에 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더라도 친자 관계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한국인 부는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자에 대해서 57조 출생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한국인 부는 외국인 부도 할 수 있죠, 그죠? 인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의 상대방도 등본하고 확정 증명 가지고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유언에 따라 가지고 인지된 태아가 죽어서 태어났네, 그죠? 그러면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유언은 유언집행자가, 그죠?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 다음 혼인 외자가 인지되면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다음 자, 인지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받다. 자, 법률상 다른 남자의 지금 친생자로 추정받고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상, 이 부죠. 등록부상 부로부터 친생 부인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자, 이렇게 이걸 끊어야 진짜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지 못해요, 그죠? 이거부터 끊어야 돼. 이거부터. 그 다음 사망한 자, 직계 비속이 있다면 인지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틀렸죠, 그죠? 그 다음 이게 조문 문제죠.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인지 무효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어 인지할 수 있다. 이게 똑같은 법리, 이거 똑같은 법리예요. 얘가 먼저 인지를 했어. 그러면은 얘가 인지하려고 그러면 이거 끊어야 돼.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부가 친생자 출생 신고하면은 인지 효력이 있다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혼인 중인 자가 되기 때문에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인지. 자, 아직 포태 중인 자, 임신 중인 자 인지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실익은 뭔가요? 그 출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1번. 그 다음에 부가 혼인 외자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할 때는 인지 효력이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언은 유언집행자. 그죠? 인지해야 되고, 죽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유언집행자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사망 신고를 한다. 혼인이 무효다. 혼인이 무효다. 그러면 혼인 중인 자가 이제 혼인 외자로 되는 거예요. 그죠? 혼인 중인 자가 출생 신고에 의해서 작성된 이상 인지 효력이 있다. 혼인 외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출생 신고를 아버지가 했다. 그러면 혼인 외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법률상 다른 사람의 추정된다. 그럼 이것부터 끊어라, 그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다. 여기까지. 4번 한번 볼게요. 이거 4번. 자, 이렇게 혼인 외자인데 병이 태어났어요. 그죠? 혼인 외자인데 결국 혼인 외자가 됐어요. 혼인 외자가. 근데 출생신고를 가비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로 출생신고를 가비했다. 그러면 인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57조의 그 취지하고 같죠. 그래서 갑이 혼인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인재 효력이 있다. 근데 원래는 외모기 때문에 갑은 혼인신고 못하죠. 출생신고 못하죠. 근데 꼭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여러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죠. 갑이 혼인했다가 얘가 태어나서 아빠기 때문에 얘가 출생신고했어. 근데 나중에 이 혼인이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무효가 되면은 혼인 중인 자가 혼인 외자가 되죠. 그죠? 혼인 외자가 되는데 이때 출생신고를 갑이 했네? 그러면 인지 효력이 있다.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아도 가족관계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은 머릿속에 딱 되면은 빨리빨리 해줘야지 마지막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옳은 것은 법률상 부가 아닌 생부는 친생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인 출생자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지금 친생 추정을 받고 있죠. 이것부터 깨라 그랬죠. 생부로서 인지를 하거나 친생제 관계 존부의 확인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부터 깨야 되죠. 자, 이렇게 갑을 병 이렇게 혼인 중 그러니까 얘가 추정을 받아. 추정을 받는 상태에서 생부가 내 자식 인지하고 싶어요. 인지하려면 이거 끊어야 돼.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법률상 부가 아닌 생부, 지금 정의죠. 는 친생 추정을 받는 혼인 중 출생자, 지금 병에 대해서 생부로서 인지를 하거나 친상제 관계 정보 확인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맞죠? 그 다음, 혼인 후의 출생자가 부의 선거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이거 따를 수 있죠? 따를 수 있고, 맞네요. 그죠? 그럴 경우 등록부에 기록할 때는 부의 인지가 없어도 부란에 기록할 수 없다 그랬죠? 따를 수는 있어도 부란에 기재할 수는 없다. 부는 법률상 부를 의미한다 그랬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781조 사망 부를 알 수 없는 자란 부미정.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 외의 자라 하더라도 부의 상가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 이거 반복되죠. 부의 상가번호를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전에 부란의 성명을 안 된다. 그죠? 부란에 기재를 못한다. 그 다음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와 혼인한 후 준정이죠. 준정. 그에 대해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누가? 생모가네. 그죠? 하면 부자 관계를 인정하는 인지 효력이 발생돼. 틀렸죠. 그죠? 인지는 무조건 only, 인지는 지금 갑이 해야 되죠. 갑이. 엄마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자. 제가 이거 하나 실수했네요. 부를 알 수 없는 자란, 부미정이 아니죠. 그죠? 다시. 부를 알 수 없는 자하고 부미정하고 틀리죠. 부미정은 친생 추정이 중복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이거하고 틀리다. 그죠? 부미정이 아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라도 부의 선거 엄마가 혼인 외자라 하더라도 아빠의 선거번호를 알 수 있으면은 여기에 따를 수 있다 그랬다. 이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2페이지 국제 가족관계 강론 출생신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틀린 것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 자녀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는 모는 이렇게 연결되죠. 한국 국적 취득하죠. 그러니까 국적은 취득했다. 그죠? 자녀는 외국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 부의 성을 아는 경우라도 외국인 성을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할 수가 없다. 많이 했죠. 그죠? 한국 사람인 경우하고 좀 틀리다 그랬죠. 그 다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외국 관공서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가름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에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 환부할 수 있다. 자, 원본 환부 안 되고 원본을 내야 돼요. 원본을 내야 된다. 그 다음
3번.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똑같은 사례는 거죠. 출생한 혼인 외자, 똑같네, 그죠? 자, 여기서 모가 출생신고한 후에,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 준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준정 인정 안 된다, 그죠?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녀의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이렇게 모가 출생신고를 하죠.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그랬죠. 기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의 성가분을 따를 때 원래 자 이렇게 보세요. 원은 모가 있으면 자는 부의 성가분을 따른다 했는데 법률상 부라 그랬죠. 근데 혼인 외자기 때문에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모의 성가분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부란을 기재할 수 있나요? 부란은 기재 못 하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외국인 부가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성본 창설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부가 이제 돼서 이거 직권 기재하느냐? 영향이 없다 그랬죠. 영향이 없다. 즉 기재 안 된다. 그럼 기재하려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돼야 된다. 인지, 그죠? 인지가 되면 인지의 소급표로 인해서 이때 부가 되는 거죠. 이때 부가 되니까 이때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 부의 성가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부란을 기재하게 되는 거죠. 부의 성가본. 그 다음에 엄마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럼 계속 사용 신청을 해서 이거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때 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허가서는 심판 정본하고 확정 증명이 필요 없다 그랬죠. 확정 증명이 필요 없다. 이거 개정됐다 그랬고. 자, 여기까지. 자, 4번.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자, 이번 혼인 중의 자녀가 외국인 부성에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후. 자, 여기까지. 그럼 이거 또 볼게요. 지우고. 외국인 부와, 그죠?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에 병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거 당연히 있고 한국 국적 취득하고 그다음 요것도 당연히 부자 관계도 성립을 하죠. 그러면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는 누가 하느냐?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그랬고 아마 작성이 되죠. 작성이 되면은 기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 있으니까 자 법률상 부가 있죠. 그러면은 자는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그 다음에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다. 그리고 부라는 기재한다. 이렇게 되죠. 기재한다. 근데 지금 이제 4번 지문에서는 외국 성에 따라서 외국 이름으로 기재됐다 이거죠. 아빠 성을 따라서 아리가또 광준 이런 식으로 아리가또 광준으로 기재되었다.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 그러면 성본 변경 절차와 개명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따라서 요때는 요거를 엄마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성본 허가를 받고 개명을 거쳐야 된다. 즉 뭐가 안 된다? 그냥 정정이 안 된다. 한번 기재된 거 바꾸려면 성본 변경과 개명을 해야 된다. 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중의 자녀는 한국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죠, 그죠? 따를 수도 있다.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 출생자죠, 그죠?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거 볼게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이번에 혼인 중 출생자예요. 출생신고 병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연결되죠, 그죠? 연결되고 한국 국적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 취득했다. 1국민 1호적이다, 그죠? 1호적을 가지려면 출생신고 해야 된다, 그죠? 출생신고 할 때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외국인 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작성이 된다 그랬죠.
작성이 되는데, 부란 기재할 수 있는지, 그죠? 자는, 자의 성가분은 어떻게 따르는지. 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죠? 부자관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부의 성가분을 따를 수 있고, 부란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모의 성가분을 따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혼인중이죠, 그죠? 혼인중.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뭐, 여러 가지, 출생증명서, 뭐, 이런 거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나라 신분 관계 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에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외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면 수리한다. 자, 이게 새로운 외국식 이름 이게 틀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출생신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출생신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혼인중 출생자라서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이미 출생신고를 했어. 이 안에, 스티브 유로 이제 출생신고가 됐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 출생신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이 출생신고를 할 때, 그죠? 외국에 이렇게 스티브 유로 돼 있는 걸, 자, 외국식 이름으로 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자, 출생신고를 외국식 이름으로 이렇게 요 출생신고 할 때 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한국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한국 이름. 이렇게 두 개는 할 수 있어. 두 개는. 그런데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 안 돼. 외국식 이름으로 안 돼. 스티브 유로 출생신고 해놓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레이디 가가, 뜬금없이 새로운 외국식 이름 레이디 가가, 이런 요 출생신고를 못해요. 그대로 외국식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한국식 이름, 유승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죠? 3번. 그게 틀렸죠. 그죠?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한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는 우선 좀 일치시켜라. 외국식 이름하고 성은 외국이고 아리가또 광준이지. 아리가또 광준. 이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조금 이렇게 좀 수정하든지 신광준으로 좀 통일을 하든지 권고한다 말이에요. 권고. 예,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리해서 그대로 기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부의 성에 따라서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이 됐다. 이때는 한번 기록되면은 추후 보완 이런 거 안 되고 뭐다? 개명, 성본 창설, 이걸로 가야 된다. 그 다음, 부나라의 신분등록 관계장부에 부의 성에 따라서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 자, 뒤에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출생신고서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새로운 외국식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틀린 것은, 이거는 지금 그 두 개 다 틀렸어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할게요. 출생연월일은, 현지 시각, 일반 등록상에는, 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서, 둘 다, 현지 출생 시각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맞다. 그 다음에 2번, 외국 부의 성에 따라서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했단 말이에요. 일단 기재됐잖아. 그 뒤에 바꾸려면은, 추후 보완 이런 거 안 돼. 개명하고 창성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혼 판결 받았으나 분실하면은 분실한 경우라도 이거를 첨부서면은 생략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 그죠?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미국인
주한미군인 경우에는 이 장교가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 혼인한 상태로 2년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에 귀화 허가 받아갖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요 1번 굉장히 이제 이게 보니까 언제 개정됐냐면은 19년도 개정이 됐거든요. 19년도에 개정이 됐단 말이죠. 2019년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지 출생년월일, 현지 출생시각, 이거 맞아요. 맞다. 예전에는 뭐 환산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게 맞다. 왜 그러냐면 가족관계 등록부는 공시를 해야 되죠. 공시를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출생된 것은 그 현지 시간이 제일 정확하다. 이거를 뭐 환산하다 보면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오차가. 그러면은 상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속이라든지 아까 844조 부추정되는 경우라든지 그 날짜 정하고 할 때 그게 조금 차이로 인해서 많은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현지로 다 통일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국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주한 외교 사절이나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은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상고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이기하에서 혼인 상태로 2년 거주하고 그 다음에 혼인 3년, 혼인 상태로 1년 거주할 때 이 거주에도 이게 포함이 안 돼요. 불법 체류자 이런 거는. 그럼 다시 출국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시구 읍면에 외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 그 인지신고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피인지자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자, 이거 여러 번 나오는 건데, 그죠? 여러 번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대한민국 국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 병을 이제 아빠가 인지한다 그러죠. 자, 인지의 소급표가 있죠. 인지의 소급표. 이거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국적까지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1, 2 국적 취득해야 돼요. 취득. 그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돼. 그래 1, 2 한 다음에 한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 인지나 출생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3번에 2번 틀린 거죠. 3번에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가지고 신분행위를 하면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분행위 증명서는 등록지 나 지방법원 또는 제1공간장에 우리 발급해준다. 발급해준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신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죠.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혼인을 했다, 출생을 했다, 인지를 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누가? 시구읍면장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지방법원, 그 다음에 제1공간 이렇게 시구읍면, 등록관할 지방법원, 가정법원이겠죠. 그 다음에 제1공간 이렇게 발급을 세 군데서 해준다. 그리고 혼인 중 출생자인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 자, 그럼 보세요.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혼인 중에 출생했죠, 그죠? 그러면 다 연결되잖아, 그죠? 국적도 있고, 그죠? 이것도 있고. 이 경우에 부의 성을 따르거나, 그죠? 부의 성을 따르거나,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죠, 그죠? 따를 수 있다. 맞네, 그죠? 따를 수 있다. 그 다음 5번. 자, 5번. 자,
5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목의 국적 취득으로 당연히 국적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 부모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별도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국적 취득 신고할 때, 국적 취득 신고할 때, 이 자녀도 같이 둘 다 신고 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수반 취득이라고 해서 부모가 취득하면 얘 취득했거든요. 국적법이 개정돼가지고 얘도 신고해라. 네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신고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적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 202페이지입니다. 요거 좀 개관하고 할게요. 자, 개관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갑을 혼인, 외, 혼인 중 다 포함해서 국적 취득을 하는 게, 자, 이쪽을 항상 이제 외국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이고. 그랬을 때 이제 병이 출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국적을 취득한다 그랬죠. 이것도 인지도 있습니다. 인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인지만으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죠? 인지한 다음에 1단계, 2단계 여기서 이제 국적 취득 신고 하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반 취득이라고 있어요. 이 로버트 할리가 한국 국적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이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거. 단 신고해야 된다, 그죠? 자녀도 신고, 이게 중요해요. 얘가 취득한다고 당연히 취득하는 게 아니죠. 신고한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국적을 취득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죠.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거 미국이다. 그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취득하면 1년 안에 끊어야 된다. 1년 안에 이거를 포기해야 돼. 포기하거나 지금 제도가 바뀐 게 이 미국 국적 불행사 협약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되고요. 거꾸로 간 사람들 있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이렇게 간 사람, 미국인하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간 사람. 자, 간 사람은 자진해서 가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요. 즉시. 근데 자진해서 말고 마찬가지 이렇게 외국으로 가면서 수반 취득이나 등등등등 혼인이나 입양이나 이렇게 간 사람은 6개월 안에 신고를 안 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즘 전두환이 손자가 지금 많은 폭로를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 전재용이가 미국 시민권을 뒤에서 몰래 취득하려고 한다. 이 시민권 취득하면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미국 국적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자발적으로 했죠? 이거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즉시 상실되는 겁니다. 즉시 상실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뜨겠다, 이 뜻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자, 다시 갑을 병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성본 창설하게 됩니다. 성본 창설. 그러면 성본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로버트 할리 또는 이다도시가 성을 서로 서씨로 바꿨어요. 본은 어딘지 모를게요. 성본을 창설한 다음에 이름이 서해나거든요. 해나. 그럼 요 이름도 바꿔야 돼. 명도 바꿔야 되잖아. 이거는 계명으로 하는 거야. 계명. 그래서 성본 창설을 한 다음에 계명까지 이 세트로 간다. 세트로 간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적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죠? 옳은 것은 뭐가 옳은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회, 이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했단 말이에요. 혼인외. 자, 근데 보세요. 혼인외면 이 한국인 부 이런 데 속지 말고 일단 요거 계속 요걸 해야 돼. 모자 관계는 당연히 성립하죠. 근데 외국인이야. 필리핀 여자야. 필리핀 여자니까 한국 국적 이제 없죠. 그죠? 그러면 한국 아버지니까 국적 취득하나요? 아니죠. 혼인외니까 친생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 못 한다고.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아요. 맞아.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틀리기 쉬워요. 그 다음,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의 자녀. 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외자인데 출생했어. 그러면 모자관계 성립하죠?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죠. 이렇게. 틀렸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취득한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국적법 2조에 따라서 취득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 이 외국인 둘 다 외국인이야. 왜? 한국 국적 취득한 거야. 국적 취득하면은 성본 창설해야 된다 하고 개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1년 안에 여기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죠? 들어온 사람이니까 1년 안에 외국 국적이 끊어야 돼요. 1년 안에 끊어야 된다. 들어온 사람은 1년, 간 사람은 즉시 또는 6개월, 그죠? 자, 그 부부의 미성년 혼인 중의 자녀는 여기 혼인 중의 자녀가 하나 있었네, 그죠? 그러면은 하나만 볼게요. 뭐 얘를 이렇게 국적을 취득한다, 그죠? 혼인 중의 자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취득한다. 그러면은 부모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틀렸어요. 옛날에는 부모와 함께 취득한다 했지만 지금은 얘도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부모가 이렇게 취득할 때 나도 한국 국적 취득할게요 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한국인 부부가 외국인 양자로 입양한다. 입양하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이때 입양 신고와 동시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얘도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 출생자.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혼인 중이니까. 라도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하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조문이 있습니다. 얘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얘는 취득한다. 조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사이에 혼인 외자다. 자, 한국, 그 다음에 외국인, 혼인 외.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 필리핀 국적 취득하고, 한국은 없으니까 한국 국적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국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 작성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맞죠? 근데 보세요. 자, 출생신고 했어요. 부가. 이렇게 부가 출생신고 했어. 57조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인지 효력이 있죠? 인지 소급표가 있죠? 그럼 이제, 국적하고 국적에 소급표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게 다리가 놓아지더라도 요 국관 투 그래야지 국적을 취득해요. 국적 귀화 귀화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인지 출생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귀화 허가를 받아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면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통보를 해주죠. 통보를 해주면은 이렇게 가족관계 등본부가 작성이 돼요. 그래서 기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 모, 자, 부의 성가분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외국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가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 관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성본 창설 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 받으면서 개명도 같이 한다. 그죠? 다음 외국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인 사람은 미성년자다. 부모의 귀화 허가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 신청 없이도가 아니고 얘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거 계속 나오죠. 그죠? 계속 3번이 틀렸죠. 그죠? 법무부 장관은 누구죠? 한동훈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통보 어디에 등록기준지 시군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보받은 시군면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 봤잖아, 그죠? 작성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스티브 유, 그죠? 스티브 유.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스티브 유. 저하고 이 스티브 유가 76년생이거든요. 저하고 친구인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외국 국적 자진 취득으로 인한 이건 즉시 상실. 자진으로 외국 국적 간놈 안 잡는다. 그죠? 간놈 안 잡는데 자진해서 가면은 그냥 끝이다. 끝. 끝. 이걸 자진 취득을 귀화라고 하죠. 귀화하면 즉시 상실이에요.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간놈은 안 잡는다. 상실한다. 전재용이가 그 아들 전우원 씨가 그죠? 전우원 씨가 우리 아빠는 지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뒤에서 사바사바 하고 있다. 취득하면은 대한민국 국적 그냥 자동 상실이에요. 자동 상실. 우리나라 미련 없이 떠나겠다. 뭐 이 뜻이죠. 그죠? 미련 없이 떠나겠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전재용은 귀화했다. 바른 것은 바로 상실한다. 1번. 끝. 바로 상실한다. 자, 2번. 귀화했다 하면은 뭐 6개월 내에 국적 보유 의사 신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세가 되기 전 귀화했다 그러면은 선택하는 거 없어요. 즉시 상실. 즉시 이런 거 안 준다. 밑에 4번 5번도 안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 교과서 257페이지에 국적 취득자의 성분 창설을 보겠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을 쭉 보고 세트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랬죠.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거. 자, 가사비송이 있고 등록비송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비송사건이 있다고. 성본 창설은 가사 등록 비송사건이에요. 개명하고 항상 세트로 이루어지니까 이거 두 개로 가사 비송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은 4번이죠. 성본 창설허가, 가사비송, 등록비송이다. 등록비송. 그 성본 창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본 창설이나 자녀 복류를 위한 성본 창설, 그 다음에 면접 교섭권 이런 거, 그 다음 인지 허가 이런 거는 등록 비송이 아니라 이제 가사 비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본 창설 틀린 것은, 자, 외국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 성본을 정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건 등록 비송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허가 사건은 기하 다리 밑에 주문에 성본 창설 허가와 마찬가지로 가사 비송, 가사 비송, 가사 비송 이런 거 등록 비송 사건에 속한다. 그죠? 등록 비송 사건에. 그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때 그 임명용 한자 제한도 없다 그랬죠. 임명용 한자 제한도 없다. 그리고 귀하로 자진 취득이죠. 할 경우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이 아닌 대한민국 성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맞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지금 스티브 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 스티브 유 말고 한국으로 유승준으로 신고하는 건 허용 안 돼. 왜? 이거 유승준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성본 창설하고 개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신고를 못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이게 뭐하고 좀 틀리죠? 외국에서 그 출생신고할 때, 그죠? 이렇게 출생신고할 때 외국에서 이미 출생신고가 스티브 유로 됐어.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쓰던 이름 그대로 쓰거나 새로운 한국 이름을 쓰거나 이건 된다 그랬죠. 그죠? 다만 새로운 외국 이름은 안 된다 그랬죠. 이거하고 좀 구별되죠. 그죠? 이거하고 구별된다. 새로운 한국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는 거하고 지금 귀하 허가해가지고 성본 창설하는 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